안녕하세요. 발표 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최승규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4년 ECCW에 어셉된 Mitigating Background Shift in Class Incremental Semantic Segmentation입니다. 네, 인트로덕션입니다. 네, 먼저 Incremental Learning입니다. 모델이 단계적으로 새 클래스를 계속 배워가면서도 이미 배운 지식을 잊지 않게 만드는 학습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선행 연구들은 크게 정규화, 아키텍처 변경, 리플레이 세 갈래의 접근을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인크리멘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증문 분할에서는 각 단계의 T마다 새로 등장한 클래스만 GT 라벨이 주어지고 나머지 픽셀은 임시로 배경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단계 학습 후에는 과거, 현재 모든 클래스에 대해 성능을 평가하고 안정성과 가소성을 동시에 본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전 방법들의 한계점을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노이즈와 티처의 의존도입니다. 수도 라벨이나 지식 종류는 이전 모델의 예측을 그대로 따르는데 교사 모델의 캘리브레이션이 불량하면 그 오류가 모호한 영역을 누적된다고 합니다. 특히 도메인 시프트가 있으면 이 문제는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정성과 가소성의 불균형을 말합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역 고정 가중의 정규화를 써서 클래스의 영역 난이도를 불확실도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과하면 새로운 클래스 학습이 막히고 약하면 기존 지식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즉 얼마나 따라갈지를 똑같이 적용해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elective Pseudo Labeling Strategy, 약어로 SPL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애매한 픽셀을 배경으로 학습하지 않고 건너뛰어 기존 클래스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Additive Feature Distillation,이고 약어로는 AFD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또한 신뢰도에 따라 특징 증류 강도를 조절해 정확한 부분만 따라가게끔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어스너글리티로 배경을 신규 분리를 해준다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직교 제약으로 인해 새 클래스와 배경의 축 분리를 해 배경 시프트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를 걸쳐서 결과적으로 중분과 전 과정에서 배경과 객체의 경계가 선명해지고 정량, 정성, 평가가 모두에게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프로포즈 메소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단 전체 아키텍처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3-3, 3-4, 3-5 이렇게 적혀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작성했던 컨트리뷰션이 총 3가지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셀렉티브 수도 라벨링 스트레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객체 식별자 OT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퀘이션 두 번째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 모델의 픽셀 예측에서 배경 확률보다 구 클래스의 확률들의 합이 크면 그 픽셀을 객체 후보 1 혹은 그렇지 않으면은 0으로 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래 부분 수도 라벨 이 YT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이퀘이션 1번을 보면 됩니다. 이 신규 클래스 GT가 있는 픽셀은 그대로 쓰고, 배경 GT 픽셀은 그 클래스의 최대 확률이 인계값 타우를 넘을 때만 그 클래스로 붙이고 아니면 배경으로 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맨 오른쪽 아래 셀렉티브 수도 라벨 YT를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세 번째 이퀘이션을 보면 됩니다. 그 픽셀이 배경으로 라벨이 됐더라도 OT는 1, 즉 객체일 경우가 클 때에는 그 픽셀을 C 이그노어로 바꿔 학습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학습을 해주고, 다시 쉽게 말해서 애매하면 가르치지 않고 건너뛰고 확실한 것만 학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실은 마스크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주게 됩니다. 그 YTC 이그노어는 픽셀은 크로스 엔트로피에서 제외하고 확실한 픽셀만 학습 신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이제 덕분에 실제로는 구 클래스인 픽셀의 배경으로 굳어지는 실수를 막아주고 배경 시프트를 효과적으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에서 경계와 이제 형태가 안정적으로 보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배울지 골랐다면 이제 다음 얼마나 따라갈지를 정교하게 조절하겠다는 이제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어댑티브 피처 디스틸레이션입니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이전 모델의 특징을 무턱대고 따라가면 틀린 특징까지 복사되어 오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패치별 신뢰도를 둬서 믿을 만한 곳만 강하게 정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른쪽 그 노란 박스 신뢰도 맵 MT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이퀘이션 5 구 클래스로 확신되는 패치는 M은 1로 이제 강하게 이제 중류를 해주고 새 클래스나 무시 픽셀은 M은 0으로 중류해서 제외됩니다. 배경 패치는 이제 이전 모델의 배경 확률을 이제 가중치로 써서 이제 높을수록 배경일수록 점점 더 강하게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Y hat t와 그 다음에 이제 S hat t-1은 셀렉티브 수도 라벨의 이제 셀렉티브 라벨과 이전 예측을 다운 샘플해서 AFD의 해상도에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 다음 수식 하단에 AFD 손실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디코더 특징 FT를 이전 특징 FT-1에 맞추고 M을 곱해 실내 패치만 지나게 애매하고 새로운 클래스이거나 이그노어는 이제 약하게 해주거나 0으로 정렬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과거 표현은 보존하면서 잘못된 지식은 차단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SPL이 무엇을 배울지 골랐다면 AFT는 얼마나 세게 배울지를 정량적으로 조절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징 정렬까지 안전하게 끝났다면 다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BT 이후에 나오는 얽힌 새 배경 축을 구조적으로 분리하겠다라는 부분의 모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백그라운드 웨이트 트랜스퍼 BT 이후 새 배경이 섞이는 문제를 두 단계로 푸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1단계 LGKT는 대상은 SPL에서 새 클래스에 확정된 픽셀만 쓰게 됩니다. 이전 모델 교사의 출력에서 배경 로짓을 꺼내서 이제 학생이 해당 새 클래스 로짓으로 그대로 옮겨 놓고 나머지 새로운 것과 배경 로짓을 이제 0으로 정리해 줍니다. 그 다음 이제 학생이 정교된 교사 분포를 따라가도록 로직 기반 소신실을 걸어줍니다. 한마디로 교사가 보던 배경 속 이제 미지한 신호를 새 클래스로 재해석하게 해서 이제 출력 단계에서 먼저 새로운 것과 이제 배경을 명시적으로 갈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2단계 이제 직교 얼스노글리티 로스를 보시게 되는데 여기서 새로운 클래스 이제 분류 이제 가중치가 이제 배경 구 클래스의 이제 가중치와의 거의 90도가 되도록 내적으로 통해 이제 제약을 줍니다. 이때 이제 기존 가중치 쪽은 이제 스톱 그레디언트로 이제 고정해 이제 이미 잘 형성된 과거 표현을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축만 살짝 회전시켜서 축 자체를 분리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둘을 분리하는 목적이 이제 LSP로 묶고 이제 전체 학습 이 최종 LCE와 이제 플러스 LAFD 플러스 LSP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BT의 쉬운 초기화 장점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이제 클래스 혹은 이제 새로운 클래스와 이제 배경 혼성과 신규 방향의 배경 시프트를 지속적으로 차단을 해줍니다. 해당 논문의 익스페리먼트입니다. 정량적 평가를 파스칼 BOC 이제 벤치마크 결과인데 먼저 셋업부터 보시면 19-1, 15-1 그리고 15-5 이렇게 세 가지 중분 시나리오에 대해 조인트와 이제 오버랩들을 이제 두 가지 설정을 사용하고 평가는 MIOU로 이제 초기 신규 전체 클래스를 각각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 해당 본 논문의 방법이 모든 시나리오 전반에서 소타를 달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오버랩디드와 15-1 같은 이제 다단계 설정에서 향상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배경과 객체가 더 섞여서 배경 시프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본 논문의 방법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정상점 평가인데 똑같이 자기네 이제 방법론이 제일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결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SPL 셀렉티브 수도 라벨링은 이제 객체 가능성이 높은 모호한 픽셀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구클래스의 배경을 깎이는 이제 침식 방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경으로 라벨됐더라도 객체 후보면 이제 이그노어로 처리해서 이제 손실해서 제외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계 보존과 이제 구클래스의 배경 시프트를 완화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AFD Adaptive Feature Distllation인데, 이 증류시 틀린 특징 이제 복사를 막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것들을 복사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막고 이제 믿을 수 있는 신호만 강화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치 신뢰도가 가중으로 구 클래스에 이제 강하게, 신규는 무시 혹은 제외, 배경은 배경 확률만큼 정리를 해주고, 또 이러한 방법론은 오류 차단과 구 클래스 표현의 이제 보존, 이제 학습 안정화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LGKD와 이제 올소너글리티 로스 분리 모듈을 보시면 되는데, 이 LGKD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교사 배경 로직과 이제 새 로직으로 이관, 말 그대로 옮긴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제된 분포를 학생이 모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스너글리티 가중치 분리, 이 로스 부분 단에서는 새로운 클래스와 이제 직교, 배경과 구 제약을 줘서 이 제약을 주는 것은 이제 내적을 통해서 제약을 주게 되고, 이 기준 가중치는 이제 스톱 그레디언트로 이제 계속 보존하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